안녕하세요. 수박과 탁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는 바로 사마천의 사기 속에 기록된 전국시대의 강자, 조나라 이야기입니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마천은 패자였던 조나라의 기록인 조세가를 통해 권력의 민낯과 인간의 흥망성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문의 멸족 위기에서 살아남아 강대국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45만 명이 생매장당하며 몰락해버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조나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 사마천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조세가는 조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연대기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실용주의가 무엇인지, 리더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은 아주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사마천은 이 조나라의 역사를 통해 권력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그리고 인간사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국 칠웅 중에서도 조나라일까요? 첫째, 조나라는 춘추시대의 슈퍼파워였던 진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삼진 중 하나로 전국시대 판도를 뒤흔든 핵심 국가였습니다. 둘째, 그 유명한 무령왕의 호복기사 개혁을 통해 당시 최강의 기병부대를 보유했던 군사혁신의 발장지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완벽, 문경지교 같은 수많은 고사성어가 바로 이 조나라의 역사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나라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조씨 가문의 연대기입니다. 조나라의 시작은 실로 처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시작됐죠. 진나라의 신하였던 조순이 왕씨의 사건의 배후로 몰리면서 가문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의 손자 조삭대에 이르러 정적 도안고에 의해 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가 그 유명한 조씨 고아 사건입니다. 가신이었던 정령과 공손저구는 목숨을 걸고 조삭의 갓 태어난 아들, 조무를 살려내기로 결심합니다. 정령은 자신의 친아들을 조무로 위장시켜 대신 죽게 했고, 공손저구는 그 아이를 숨겨준 죄를 뒤집어쓰고 자결했죠. 이 끔찍한 시련 끝에 살아남은 고아 조무가 훗날 가문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런 극한의 생존 경험은 훗날 조나라 특유의 실용주의와 악착 같은 생존 본능의 뿌리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조씨 가문의 힘은 조양자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조양자는 한씨, 위씨 가문과 연합해서 당시 진나라의 실세였던 지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403년 이 세 가문이 주나라 왕실로부터 정식 제후로 인정받으며 거대했던 진나라를 셋으로 쪼개서 독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가분진입니다. 춘추시대가 끝나고 힘이 곧 정의인 양육강식의 전국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조나라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군주를 꼽으라면 단연 무령왕입니다. 당시 조나라는 북방 유목민족의 기동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요. 무령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도 오랑캐처럼 입고 싸운다. 이게 바로 호복기사입니다. 펄럭거리는 중국 전통 의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오랑캐의 바지를 입고 전차 대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병 전술을 도입한 거죠. 귀족들은 오랑캐 옷을 입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무령왕은 옷은 몸을 편하게 하려고 입는 것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조나라는 북방 영토를 넓히며 강대국으로 급부상합니다. 하지만 영웅 무령왕의 최후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공적인 개혁에는 그토록 철두철미했던 그가 사적인 후계자 문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후궁의 아들인 해문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멀쩡한 장남 조장을 폐위시켰다가 나중에 미안한 마음에 나라를 쪼개서 장남에게 주려 했던 겁니다. 이 어설픈 동정심이 결국 아들들 간의 골육상잔을 불렀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무령왕은 사구라는 곳에 궁에 갇혀버립니다. 아무도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고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은 3개월 동안 굶주리다 비참하게 아사하고 맙니다. 사마천은 이를 두고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며 통탄했습니다. 무령왕이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그가 남긴 군사력은 여전했습니다.
뒤를 이은 해문왕 시대에 조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때가 바로 드림팀의 시대였죠. 백전노장 연파 장군이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고 지혜로운 인상여가 외교 무대에서 진나라를 압도했으며 명장조사가 군기와 법을 바로 세웠습니다. 문무가 조화를 이룬 이 시기 조나라는 팽창하던 진나라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나 봅니다. 조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악의 사건, 장평대전이 터집니다. 발단은 땅 욕심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상당 태수가 진나라에 항복하느니 조나라의 땅을 바치겠다고 하자 효성왕이 덥석 받아버린 겁니다. 진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초반에는 노련한 연파 장군이 지구전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러자 진나라는 첩자를 보내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진나라는 늙은 연파는 안 무서워한다. 젊은 조괄만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효성왕은 이 뻔한 이간질에 넘어가 연파를 자르고 실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조괄을 총사령관에 임명해버립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병법서만 달달 외웠던 조괄은 무모하게 공격하다가 진나라의 명장 백기의 유인책에 걸려들어 포위당합니다. 46일간 굶주린 끝에 조괄은 전사하고 조나라 군대는 항복했죠.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기는 후한을 없앤다며 항복한 포로 45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생매장해버립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대학살로 조나라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지탱할 젊은 남자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장평대전 이후 조나라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30년을 더 버텼는데요. 이건 순전히 마지막 명장 이목 덕분이었습니다. 이목은 북방 흉노와 진나라군을 막아내며 고군분투했죠.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진나라는 또 이간질을 썼고 멍청한 유류왕은 간신의 말만 믿고 나라를 지키던 이목을 처형해버립니다. 스스로 최후의 방패를 부숴버린 셈이죠. 결국 기원전 228년 수도 한단이 함락되면서 조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마천은 이 조나라 이야기를 사기 곳곳에 흩뿌려 놓았습니다. 조세가에서는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고 연파인상여열전에서는 인물들의 인간적인 드라마를, 백기왕전열전에서는 적국 장군의 시선에서 본 전쟁의 냉혹함을 다뤘죠.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 읽어야만 사마천이 말하고자 했던 역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조나라의 역사 속에서 탄생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에는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귀조입니다. 흠없는 구슬이 조나라로 돌아왔다는 뜻이죠. 진나라 왕이 보물인 화시벽을 탐내 15개 성과 바꾸자고 사기를 치려 할 때 인상여가 사신으로 갔습니다. 인상여는 왕이 성을 줄 마음이 없다는 걸 간파하고 기지를 발휘해 구슬에 흠이 있다며 다시 뺏어듭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머리와 구슬을 기둥에 박살내겠다고 위협해서 결국 구슬을 온전히 지켜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다고 할 때 쓰는 그 완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영청죄와 문경지교입니다. 인상여가 큰 공을 세워 지위가 높아지자 평생 전장을 누빈 연파 장군은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인상여를 만나면 모욕을 주겠다고 벼르고 다녔죠. 하지만 인상여는 나라를 위해 연파를 피해 다녔습니다. 두 호랑이가 싸우면 둘 다 죽는다. 나는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참는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연파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맨 채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이것이 부영청죄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목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이, 즉 문경지교가 되었죠. 세 번째는 슬픈 교훈, 지상단병입니다.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는 뜻이죠. 장평대전의 패장조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법서는 줄줄 외웠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했죠. 그의 아버지조차 과리가 장군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론만 내세우다 45만 대군을 몰살시킨 조괄. 이 사자성어는 지금도 현실 감각 없이 탁상공론만 펼치는 상황을 꼬집는 말로 쓰입니다. 마지막 제3부 태사공의 심판입니다. 사마천은 이 역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요?
사마천은 인물들을 대조시키며 리더십을 해부합니다. 공적인 혁신가였지만 사적인 가장으로선 실패했던 무령왕. 지혜의 인상여와 용기의 연파가 보여준 환상적인 조화. 그리고 경험 많은 연파와 이론만 앞세운 조갈의 대비까지. 이를 통해 사마천은 리더십은 공과 사, 문과 무, 이론과 실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태사공활이라는 논평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냅니다. 특히 무령왕에 대해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 사적인 감정 때문에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비통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워도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 착오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죠. 어쩌면 이건 사마천 자신이 살았던 한나라 조정에 보내는 쓴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조나라의 200년 역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리더의 판단력과 품성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둘째, 책상머리 이론보다는 현장의 경험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 셋째, 인재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협력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박과 탁기가 준비한 조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평대전의 비극과 고사성어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 유익하셨나요? 조나라의 흥망성쇠가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수박과 탁기였습니다.